결제 발표 잘하잖아요. 발표. 예. 그렇게 잘하죠. 예, 변호사님. 시간 좀 빨리 간 것 같으세요? 엄청 빨리 갔죠. 변호사님들은 좀 신기한 게 저도 애들한테 말했거든요. 여기는 같이 재판을 다니더라. 그러니까 전 잘 모르니까. 같이 다녀요. 저는 혼자 하는 걸 싫어하거든요. 혼자 하는 걸 혼자 하는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뭔가 할 때는 같이 해야지 저는 시너지가 난다고 생각하고 그랬을 때 저는 잘하는 것 같아요. 저는 협동하고 같이 일하는 게 너무 좋아요. 근데 이런 분들하고 배우면서 이런 분들하고 같이 나아가면 되게 좋겠다라는 거를 저는 엄청 느꼈는데 저뿐만 아니라 모두가 느끼거든요. 저희 무슨 얘기 하냐면 저희 졸업할 때쯤 우리 좀 커져서 우리를 다 영입할 수 있지 않을까. 와, 그럼 너무 좋겠다, 진짜. 너무 좋아 보여. 이렇게 다 같이 변론하고 다 같이 서로 막 너무 좋아 보여. 재밌어 보이고. 맞아. 다들 막 서로 이렇게 막 가서 야 이거 어떻게 하는 뭐 막 맨날 이렇게 얘기하잖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전 마음이 커지면 또 그러면서 더 못하는 거에 대한 자괴감이라긴 그렇지만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변호사님들한테 막 미안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는데 미안하고 죄송하고 내가 왜 이 나는 이 변호사님한테 되게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은데 왜 이러지? 왜 이러지?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더 슬프고 더 힘들고 막 이런 게 생기거든요. 이제 점점 뭐 막 엄청 가까워졌다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냥 점점 알아가고 나도 그만큼의 어느 정도 보답을 하고 싶은데 못하니까 그거에 대한 슬픔이 좀 더 커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 못했을 때보다 그 의뢰인 상담 때 엄청나게 느꼈거든요. 뭔가 책임져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내가 변호사하면 안 되겠다. 나는 안 되겠네. 현우야 우리는 어떡하지? 아니야. 아니, 뭐, 아직 유선이신데 뭐, 변호사 아니잖아요, 아직. 근데 뭔가 다양한 거죠. 그때 무서웠어. 그때 약간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부담감이 이렇게 큰 직업이 또 있나? 저는 이 정도 거라고 생각하진 않고 들어왔는데 되게 자신감 있으시는 모습이 있죠. 뭔가 제가 백이 안 채워지면 말을 하고 싶지 않은 결과를 계속 내야 되니까 나는 안 내고 싶어도 뭔가 꺼내서 내야 되니까 네네네. 자신 없는 걸 계속 내기 시작하니까 자신이 계속 떨어지는 것도 없지 않아 그런 마음도 들더라고요. 설계한 대로 하나도 안 흘러가니까 자신감도 쑥 떨어지고. 제가 뭐랄까 그냥 개인적으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거였어요. 끈기. 법리적인 것보다 실제로 제가 그 존경하는 선배님들 있잖아요. 법리적으로 그렇게 완벽하지 않아요. 그분들이 정말 뭔가 이 사건에 몰입하는 거는 상상을 초월해요. 그게 변호사거든요, 제가 볼 때는. 내가 이 사건의 취재를 끝까지 파고내서 정말 진실을 밝혀내야지. 그러니까 저희가 원하는 모습은 실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면서 인턴이 어떻게 보면 조금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이시훈 인턴도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고 그런 거라서 지금 되게 상승곡선을 잘 그리고 계시니까 끈기 있게 하시는 모습만 보여주신다면 어떨까? 몸이 안 좋은가 보다. 끈기예요. 생각보다. 명석함이 아니고 끈기. 원심은 피고인의 평소 폭력적인 성향과 최근 계속된 결혼 문제 등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범위 내지 동기가 충분하며 제3자가 침입한 흔적이 없으므로 제3자가 살해했을 가능성은 없고 또 현장 감식 결과 보고서와 부검 감정서의 결과를 토대로 사망 시각은 07시 이내라는 점이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근거로 피고인의 살인을 인정하였습니다. 형사사건의 유죄 판결에 있어서는 유죄 판결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하지 못하면 피고인의 이익에 의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 입장을 토대로 피고인이 사건 현장을 떠난 07시 이후에 피해자가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을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있었던 03시 30분 내지 07시 사이에 사망하였는지 사건 장소를 벗어난 07시 이후에 피고인이 사망하였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07시 이전에 피해자가 사망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의 증거들을 탄핵하고 피고인의 무죄를 뒷받침하는 사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체에 대한 시반, 시강에 의한 사망 시각 추정은 대법원도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서 종합적 증명력을 부인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직장 체온 측정의 경우에는 법의학 서적에 의해 30분에서 60분 간격으로 3회 이상 20cm 이상 항문에 넣어서 측정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직장 체온을 측정한 증인 권영진은 1회 7cm가량 넣고 사망 시간을 추정한 것이므로 정확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할 것입니다. 또한 권영진은 본 업무를 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현장 감식도 본 사건 전에 단 한 번 경험한 것이 전부입니다. 따라서 현장 감식 결과서를 토대로 사망 시각을 추정한 것은 절차의 오류와 경험의 미흡으로 인해 부정확성이 높다 할 것이고 이를 형사재판의 유죄 판결의 근거로 쓰는 것은 불가하다 할 것입니다. 잘하네요. 목소리가. 다음으로 위 내용물 확인으로 추정한 사망 시간의 경우에도 대법원은 개인의 연령, 체질, 성별 등 많은 인자로 4-5시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본 사건의 피해자의 경우에는 우울증으로 소화 불량을 겪고 소화특진제까지 처방받은 기록이 있으므로 위 내용물 확인에 의한 사망시각 추정도 정확하지 않다 할 것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살했다고 말한 점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다니는 병원의 간호사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료 기록에 대해서 알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자살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도 인지하고 그렇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의 무죄를 뒷받침하는 사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늦은 시각 술을 먹어도 항상 데리러 가고 또 병원비를 내주고 원룸 보증금도 마련해 주었으며 주변 인물인 김진호와 진자영의 증언에서도 볼 수 있듯이 결혼을 전제로 진지한 만남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큰 갈등이 발생한 사안이 아님에도 갑자기 경로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죽일 정도의 동기가 생겼을 것이라고 보는 점은 짐작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3자가 침입했을 합리적인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심은 모텔의 공간적 특성상 피해자에게 발견된 제3자의 채모에 대해 제3자 침입의 가능성을 배척했습니다. 하지만 제3자의 채모 이외에 이전에 묵었던 커플이나 다른 사람의 DNA가 검출되지 않은 점에서 깨끗하게 청소된 205호에 피해자와 피고인이 아닌 제3자 인물이 침입했을 가능성을 지울 수 없습니다. 또한 사건 현장의 창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원심은 CCTV와 카드키 사용 내역을 기초로 출입문을 통해 제3자 침입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지만 모텔 외부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외벽을 타고 1층에서도 올라갈 수 있고 난간을 통해 쉽게 사건 현장인 205호에 침입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3호인 옆방에서 들릴 정도로 돈에 대한 얘기를 크게 나누었고 다른 쪽 옆방인 206호에도 당연히 들렸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의 소지품 중 현금 500만 원과 목걸이가 없었다는 점에서 206호에 장기 투숙하며 이혼 위자료, 어머니 병원비 등 경제적 곤궁에 빠져있는 배성환이 강도살인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심에서 배척한 제3자의 침입 가능성은 열린 창문과 채모의 발견으로 타당하다고 보이고 범행의 동기가 유발되어 피해자를 살인하고 현금 500만 원과 목걸이를 갈취하였을 것이라는 점도 합리적으로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증거들은 피고인이 범인이 아닐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합니다. 다른 정황의 가능성을 명백하게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형사재판의 유죄를 인정하는 것은 형사법의 대원칙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변호인은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하는 바입니다.
진짜 놀라셨어요. 몇 분 걸렸어요? 너무 완벽한데? 왜 이렇게 잘해? 진짜 뉴스 보는 줄 알았어. 뉴스 보는 줄 알았어. 근데 글도 잘 쓰고 발표도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순서로 변론을 할지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했던 흔적이 나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들었을 때는 사실 톤도 좋았지만 목차가 좋아서 좀 더 이게 좀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을까 사실 생각을 해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쓴 대로 그대로 읽지 않아서 더 효과적이었던 것 같아요. 칭찬이 세게 하네.